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습과 기억 연구실에서 인지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양지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우연히 지금 이 슬라이드에 띄워진 유명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유례 없는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한 대 집에 있을까 말까 했던 유선 전화기가 지금은 전 세계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또 동물의 동력으로 또 동력 또 동물의 동력으로만 이동해야만 했던 100년 전 자동차는 석유를 넘어 이제는 전기 그리고 수소,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 교실과 오늘의 교실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학생 수를 빼면 거의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교수자가 칠판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모두 교수자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어렸을 적부터 저는 꿈이 선생님이었을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아까 보여드린 영상이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에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감이 또 오래가지 못한 또 다른 영상이 있었는데요. 저명한 교육학자인 켄 로빈스는 자신의 테드 강연에서 자신은 교육에 큰 관심이 많지만 사실 모두가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종교나 돈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듣고 대학에 입학하자 문득 제가 가진 관심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관심의 수준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우리가 당면한 교육 문제들을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풀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들기도 하고 막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전공 수업들도 많이 듣고 행정고시나 로스쿨과 같은 진로들도 기웃거려 보면서 교육이라는 분야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학문들에 계속 관심이 가기도 하고 또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주제들에 진심을 기울이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교육 분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제학과 인적자원개발학이라는 전공을 설계하여 자유전공학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여러 진로들 중에서도 제가 대학원을 먼저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학부를 마무리하면서 실리콘밸리 소재에 있는 에듀테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성향 자체가 제너럴리스트에 워낙 가까웠던 터라 제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심리학, 통계학, 그리고 교육학 분야의 박사님들과 협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학습과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교육이 융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과학은 심리학, 인지 및 뇌과학, 언어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학습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자라는 분야입니다. 아주 넓게 보자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맞추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느 기술이 그렇듯 에듀테크는 만능이 아닙니다. 물론 빅데이터는 학습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방향성을 잃습니다. 마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블랙박스인 것처럼요. 교육 데이터는 또한 모으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교육과 기술을 결합하기 위해 실험 방법론을 통해 스몰 데이터로 시험하고자 하는 효과가 검증되는지 확인된 후 실제 교육 현장이나 교육 프로덕트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거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는 매우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풍경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융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맞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실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각기 다른 장점과 부족한 점을 가진 학생들이 모두 같은 속도로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배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토대로 개인화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어느 한 장학금 면접에서 저는 개인화된 교육이 사교육의 과외와 뭐가 다른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화된 교육은 100가지 교육법을 10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가지의 효과적인 교육법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교육을 받고 소수만이 개인화된 교육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기술을 통해 학습의 개인화가 보편화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또 교육을 토대로 자신의 장점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지지해준 여러 사람들과 또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원 입시 마감을 정말 며칠 남겨두지 않고 지금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리학을 전공한 자전 후배가 지금의 지도 교수님의 존재를 제게 통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민이 무색하게 저는 후배와의 통화를 끊자마자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 있어 굉장히 큰 결정인 대학원 지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렇게 순간에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5년의 방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방황이 마치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커넥팅 더 닷스처럼 지금 학문을 할 때 훨씬 더 열린 태도로 접근하게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학부에서 주어진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고 활용하고 또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혼자만의 힘으로 온 벅찰 때 손을 뻗으세요. 기회의 문은 다양하게 열려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그 진심과 고민에 대답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떠난 지 저는 이제 10년이 되었지만 매해 수능은 제게 중요한 관심사라 덩달아 긴장을 하곤 하는데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아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물론 저도 아직 만들어 나가는 중이지만 함께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내면에 나만의 길을 찾아 10년이고 20년이고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